안녕하세요. 오늘은 표면 장력과 모세관을 해볼 건데, 모세관. 사실 저는 이게 제가 기술사 취득할 때도 표면 장력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 했었어요. 제 이해력이 떨어진 걸 수도 있고, 설명이 제가 이해하기에 좀 부족해서 그랬을 수 있는데, 물론 남들이 아는 것만큼은 안다고 말은 할 수 있었죠. 근데 제 머릿속으로 완전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실 이게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니고 13문제였나? 뭐 한 이 정도 나왔는데, 사실 이건 공식만 외우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거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유체역학에 의한 그 정석 유도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제가 이해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표면 장력을 이해하려면요, 응집력이라는 게 있고 부착력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표면 장력이 발생하려면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커야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는 의문이, 표면 장력이 뭐냐? 뭐 대충 표면에 작용하는 건지 알겠는데, 쉽게 생각하면 표면의 뭐 크기, 뭐 넓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면적, 넓이를 줄이려고 하는 힘이에요. 이게 우선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아야 돼요. 얘가 자꾸 쪼그라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응집력이 뭐냐? 이거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얘는 이제 응집하려고 이제 꽝꽝 뭉치려는 거고, 부착은 다른 데에 붙으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응집력은 그냥 같은 분자끼리 뭉치려는 거고, 부착력은 다른 분자끼리 붙이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게 수조에 또는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 안에 물은 물들끼리 붙으려고 할 거예요. 물론 뭐 공유결합, 소수결합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서로 이제 당기는 분자 간의 응집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응집력이 되는 거고, 또 이 물과 이 공기가 있겠죠, 호공에. 공기와 붙으려는 게 부착력이에요. 만약에 부착력이 더 세다면 얘가 위에 이렇게 붙어서 날아가겠죠. 증발과는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응집력은 같은 분자끼리, 부착력은 서로 다른 애들끼리 붙으려고 하는 건데, 표면 장력을 한 번 더 이해해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을 때 바닥에 이렇게 물방울이 있을게요. 아까 있을게요 하니까 이상하네요. 물을 뒀을 때 이 물방울은 대부분 우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죠. 말이 원형이지 얘는 지금 반구 상태가 되는 건데, 이 구의 형태라는 건, 이 원이라는 건 우리가 이 겉에 이 표면적 있잖아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형태 중에 가장 표면적이 작은 형태가 구의 형태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입자가 구의 모양이 돼가지고 물방울이 우리가 바닥에 맺힌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작은 물방울이 하나 더 있다고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얘를 이렇게 쓱, 너무 못 그렸네요. 쓱 긁으면 얘네가 이제 합쳐져서 조금 더 큰 다시 구가 되죠. 반구긴 한데, 이게 우리가 결국 표면 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이해해 봅시다 한번.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사실 비눗방울에 의한 표면 장력인데, 물방울에 의한 표면 장력이 있고 비눗방울에 의한 표면 장력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물방울은 물 안에, 이 방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고, 비눗방울은 이렇게 우리가 말 그대로 거품처럼 겉에만 비누가 돼 있는 거고 안에는 공기가 차 있는 거죠. 요거를 일단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물방울을 살펴보면요, 이 물방울을 이렇게 반을 잘라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잘린 거고,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알 수 없지만 이 안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다고 봐주시고, 이 물방울의 형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이
이 외기에서 대기한 만큼 압력을 누르고 있죠. 이거 이해되시죠? P 아웃이라고 적을까요? 그리고 또 이 평형을 유지하는 상태니까 물방울 요 안에 저쪽 면으로 P 인이긴 한데 A만큼 압력을 밀고 있을 거예요. 정수력 수업 들으셨다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수조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렇게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해지는 수평분력 Fx는 이 곡선이더라도 이 평형에 가해지는 힘이랑 같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면적을 구했었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 곡선이지만 이 PA는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이 외부의 선을 따라서 이렇게 힘이 가해져요. 얘를 뭐 P2라고 해볼까요? F2? F2가 요 길이 따라서 이렇게 가해진다는 거죠. 다 당기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으려고. 그때 이때 힘을 우리가 표면 장력에다가, 표면 장력은 먼저 시그마라고 쓰고 힘을 길이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당겨지는 이 힘은 요 표면 장력에다가 길이를 곱해야 되는데, 이거 시그마예요. 6이 아니고. 이 우리가 요 둘레만큼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원주는 길이를 파이 D라고 적을 수 있죠. 이게 F2고 F1은 PIA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밀어주는 애가 빼줘야 되니까 PI 빼기 PO 곱하기 A가 되고, 우리가 이 압력 차이를 델타 P라고 기재할 수 있고 면적으로 곱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물방울이 커질라는 힘이 쉽게 생각하면 이 가해지는 힘이 F1이 되는 거고, 쭈그러들라고 하는 게 F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F1과 F2가 같아진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냥 물방울의 형상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한번 써보면 시그마 파이 D는 델타 PA와 같은데, 이때 우리가 델타 PA를 원의 면적이잖아요. 얘는 지금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파이 D와 파이 D의 제곱의 D를 하나 없애주면 식을 다시 정리하면 파이가 아니죠. 시그마는 4분의 델타 PD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표면 장력이 되는 거죠. 그럼 단위를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압력이잖아요. P는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고 곱하기 D는 미터니까 우리가 표면 장력 시그마는 뉴턴 퍼 미터라는 단위를 갖게 되는 거고, 이 시그마라는 건 결국 힘을 길이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요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시그마는 L분의 F다. 또 얘는 그냥 단위를 봐주시라고 하는 거고, 얘 안 보더라도 시그마는 4분의 델타 P 곱하기 직경이다. 얘가 일단 가장 중요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얘를 외워주세요. 그리고 비눗방울이 있어요. 자, 비눗방울 차이가 뭐냐?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또 반짝을 쪼갰는데, 얘는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아까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근데 비눗방울이라고 하면 사실상 얘가 이렇게 얇은 막으로 돼 있고 이 안엔 공기인 거죠. 이렇게 이 두 겹이잖아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도넛처럼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위에 거랑 같이 보면서 해볼까요? 이쪽으로 우리가 밀어주는 힘은 F1이었고
얘는 똑같이 델타 P 곱하기 A가 돼요. 근데 요 시그마라고 하는 거, F2라고 하는 건 이 두 개 썼지만 이 F2 합쳐서 F2 한 개죠. 이게 이번엔 이쪽으로 당겨지는 F2가 있고 이쪽에서 당겨지는 F2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면이 두 개니까. 얘는 지금 안에 물이 다 차 있어서 겉으로 하나만 왔는데 얘는 지금 막이니까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얘 F2는 F2는 아까랑 똑같이 시그마 파이 D인데 얘가 두 개 있는 애가 된 거죠. 막이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식을 정리해 보자면 얘는 2 시그마 파이 D가 되고, 너무 6 같네요. 이거 연필로 쓰면 괜찮은데, 얘가 델타 P의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될 거고, 얘도 정리를 한번 쓱쓱 하면 이 시그마는 시그마 쓰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델타 P의 4분의 D니까 이 2를 1로 넘기면 얘는 8분의 델타 P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물에서는 4분의 였는데 비눗방울에서는 8분의 델타 PD가 되는구나. 보통 시험 문제는 비눗방울로 많이 나오니까 얘도 꼭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굳이 따지면 얘가 더 중요한 거죠. 하지만 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물도 이해를 해주셔야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답을. 이게 이제 표면 장력이에요. 열심히 한다 해봤는데 잘 이해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표면 장력과 세트예요. 그래서 원래 항상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럼 모세관 현상이 뭐냐? 우리가 일단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보고 계시면 좋은데, 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컵이나 수조에다가 얇은 관을 이렇게 꼽으면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액체에 따라서 얘가 이런 식으로 꼬부랑꼬부랑 하고 위로 더 올라가고요. 얘는 거꾸로 이렇게 볼록으로 바뀌고 얘는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따가 공부할 거지만 배워보자면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요, 얘는 생긴 게 요런 식으로 오목하게 생겼고, 얘는 이제 볼록하게 생겼어요. 근데 높이가 이렇게 내려갔겠죠. 그러면 이 수직으로부터 요 물의 각도가 베타라고 하고요, 세타라고 하기도 하고, 얘는 여기서부터 이 물의 각도니까 이게 베타가 돼요. 접촉각에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조금 이따 할 거고 그냥 봐두기만 하세요. 이게 올라간 놈은 뭐고 내려간 놈은 뭐냐?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작으면, 이게 물 같은 경우에요, 이게 오세관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응집력이 더 크면 내려가는 거죠. 왜냐면 밑에서 막 당겨대니까 얘는 이제 올라가려고 난리 부르스 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보통 수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거, 우리가 아까 표면 장력이라고 하면 응집력이 땅땅해서 이제 표면이 작아지려고 하는 건데 왜 부착력이 갑자기 크다 그러냐? 아까 부착력은 공기와 얘기한 거고 이 부착력은 이제 벽이랑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물은 공기와의 부착력보다는 응집력이 크지만 이게 얇은 관에 있을 때는 부착력이 더 크다는 거죠. 자, 조금 이해를 더 해보자면, 보시면 우리가 왜 올라가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저 관을 또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그냥 물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네끼리 뭉치려는 게 응집력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바깥으로 하는 게 공기와의 부착력일 거고, 이 벽이랑 붙으려고 하는 게 이 벽과의 부착력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 벽과의 부착력이 더 세다면, 이제 물 같은 경우죠. 이 물끼리 뭉치는 게 아니고 얘가 벽이랑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물이 자꾸 벽이랑 이렇게 붙으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붙으려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붙으려고 올라가려는 힘을 부착력이라고 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 얘는 표면 장력에다가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접촉각을 곱해줘요. 그리고 이 부착력이라는 건 이 한 지점이 아니고, 원래 얘가 이게 원이잖아요. 이 물도 원으로 다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시그마라는 건 단위 길이당 힘이었죠. F를 L로 나눈 거였으니까 여기다 이제 길이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 길이가 원주니까 파이 D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이렇게 올라왔다면 중력이 땡겨서 물은 또 내려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중력에 관한 힘을, 힘 F예요. 중력에 관한 힘이 뭐예요? 무게죠, 무게. 무게를 우리가 mg라고 했고, m을 rho vg라고 적을 수 있죠. 이 v는 최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rhog를 묶어서 감마 v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올라가려는 힘이 표면 장력과 관련이 있고, 내려가라는 거는 무게와 관련이 있잖아요. 비중량이랑. 그럼 얘가 올라가려는 힘과 내려가려는 힘이 평행을 이뤘을 때 얘는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정지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힘 F2라 그러면 F1과 F2가 같아졌을 때, 즉 F1 빼기 F2가 0일 때 얘는 그 높이에서 정지를 하게 될 건데, 이 식을 정리해보면 시그마 코사인 베타는 베타 곱하기 파이 D는 결국 일단 감마 V라고 쓸 수 있는 건데, 감마 V요. 우리가 감마 V는 감마 AH라고 적을 수 있고, 면적 곱하기 높이나 최적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또 이게 원이니까 우리가 감마 4분의 파이 D 제곱에 H로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시그마 코사인 베타 파이 D는 감마 4분의 파이 D 제곱 H가 되고, 식 정리하는 거예요. 파이 D, 파이 D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H가, 이게 올라간 높이가 H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H만 두고 정리를 하면 H는 시그마 코사인 베타에 4 있죠? 4 곱해주고 감마 D로 나눠주면 이게 모세간의 상승 높이가 되는 거예요. 단위는 미터. 항상 우린 다 미터로 계산하세요. 일단 좀 어려워 보이실 수 있는데, 못 따라가겠다 싶으시면 이것만 그냥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게, 결국 모세간의 상승 높이라는 건 표면 장력과 비례하죠. 그리고 비중량과 반비례해요. 그리고 원의 직경과 반비례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비중량과 반비례하다는 건 밀도랑 반비례하는 거고, 중력 가속도와 반비례하는 거죠. 당연히 중력이 땡기면, 또는 중력이 땡기면 무거우면 당연히 안 올라갈 거고, D는 결국 우리가 이 부착력의 힘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직경이 크면 빨대 굵으면 물 안 올라오잖아요. 얇아야 올라오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고, 요게 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되는 식.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네요. 이 베타를 했는데 이게 이해를 쉽게 해보려면 우리가 바닥에다가 물방울을 놓으면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요. 반구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 물과 물의 응집력보다 물과 바닥의 부착력이 크니까 얘가 바닥에 먼저 붙고 위에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수은 같은 걸 놓으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요즘은 만질 일이 없어서 수은 위험한 줄 모를 때 이렇게 은색 물방울보다 훨씬 동그랗게 거의 구슬처럼 굴러가거든요. 얘는 이제 응집력이 세서 수은 같은 경우엔 완전 거의 구의 형태에 가깝게 뭉치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똑같이 보고요. 이 바닥이랑 닿은 이 각도 있죠? 그러면 요게 우리가 이제 베타, 접촉각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훨씬 큰 접촉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촉각이 90도보다 크면 응집력이 큰 거고, 90도보다 크면 응집력이 큰 거고, 90도보다 작게 되면 부착력이 큰 거예요. 이제 문제를 안 풀어보고 그냥 식만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 줘야 될 건 딱 3개예요. 물의 표면장력은 4분의 델타 PD, 비눗방울의 표면장력은 8분의 델타 PD, 그리고 모세관 상승 높이는 감마 D분의 시그마 코사인 베타 하고 4 곱해주는 건데, 한번 봐볼게요, 문제를. 자, 표면장력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면장력의 차원은 단위는 이라는 뜻이죠. 힘 나누기 면적이다. 표면장력은 힘 나누기 길이였죠? 아니고, 액체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클 때 발생된다. 응집력이 커야 발생됐었죠? 그래서 표면장력은 개념적으로는 응집력 마이너스 부착력이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응집력이 커야 표면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대기 중의 물방울은 크기가 작을수록 내부 압력이 크다. 이거 일단 킵해 둘게요. 그리고 모세관 현상에 의한 수면 상승 높이는, 아까 높이는 표면장력과 비례 직경에 반비례했죠? 그래서 얘가 아니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땅 1, 2, 4번은 쉬운데 3번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대기 중에 물방울 크기가 작을수록 내부 압력이 크다. 그럴 수가 없죠.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풍선 생각해 보세요. 풍선.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바람이 이렇게 불어 넣었을 때 큰 놈이 압력이 더 세죠. 작은 놈 터트리는 거랑 큰 놈 터트리는 거랑 소리만 생각하셔도 크기가 커야 내부 압력이 커지는 거죠. 왜냐면 이 물방울이 커졌다는 건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잘랐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작아지려는 표면 장력이 시그마 파이 D였잖아요. 얘가 크면, 그러니까 커야 이쪽으로 밀던 아까 PA였죠. 얘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방울이 작으면 내부 압력이 작고, 물방울이 크면 내부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아니면 풍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격이 40mm인 비눗방울의 내부 초과 압력이 150파스칼일 때, 초과 압력이라는 게 그냥 델타 P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표면 장력은 몇 뉴턴 퍼 미터인가? 항상 미터로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 D를 0.04로 바꿔주시고, 초과 압력 델타 P가 150파스칼이다. 뉴턴 퍼 제곱미터죠.
단위 안 쓰셔도 되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 장력이라는 건 4분의, 근데 비눗방울이니까 8분의 델타 PD가 되고, 초과 압력이 150이고 곱하기 0.04를 8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1번 0.75가 되겠습니다. 계산기 안 두들겨 봤네요. 한번 두들겨 볼게요. 네, 맞습니다. 자, D가 또 0.04m고 내부 초과 압력이 델타 P가 30N일 때, 뭐 쉽죠? 이게 단위가 파스칼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문제니까 4분의 30이군요. 30을 0.04 하면 안 봐도 아까 0.75였는데 얘가 150에서 30 됐으니까 5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0.15가 되겠습니다. 자, 액체 분자들 사이의 응집력과 고체면에 대한 부착력. 아까 유리관에서 이 고체면이죠, 이게 벽. 부착력 차이에 의해서 관내 액체 표면과 자유 표면 사이의 높이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높이 나오면 우린 거의 다 모세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안찌름 1mm, 0.001m, 표면 장력이 시그마가 0.075Nm/m다. D죠. 올라가는 높이는 약 몇 밀인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높이, 모세관 현상은 H는 4분의 시그마, 4분의가 아니죠. 4 곱하기 시그마 코사인 베타의 감마 D가 될 거예요.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 지금 준 조건이 D랑 시그마를 줬어요. H를 구해야 되는데 4 줬어요. 시그마 줬어요. 근데 접촉각을 안 줬죠? 안 주면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되는 거고, 우리 물의 비중량 외우고 있어야 됐죠? 9800, 그리고 0.01을 곱해주게 되면 얘가 이제 0.03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미터로 풀었으니까 단위가 미터니까 곱하기 1000 해주면 30mm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양끝이 열린 가는 유리관을 물의 수직으로 세우면 표면 장렬에 의해서 물이 상승하는데 수온에서는 오히려 하강한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이게 제일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는 공기와 액체 분자의 부착력은 상관이 없죠. 벽과 부착력이잖아요. 올라가는 높이는. 이제 밀도가 좀 고민되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밀도의 차이가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원래는. 하지만 여기서 따지는 건 접촉각의 차이예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잘라서 이게 접촉각이고, 수는 이렇게 잘라서 이게 접촉각이고, 우리가 접촉각의 차이라는 게 아까 그 유리관에서 이렇게 했을 때 또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세타고 이게 세타였잖아요. 이 접촉각의 차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답이 2번이라고 하니까 접촉각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직 유리관 속에 이게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기둥의 높이를 측정하여 압력을 측정할 때 모세관 현상에 의한 영향이 0.5mm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관의 반경은 최소 몇 밀리미터가 돼야 되는가? 반경이네요. 직경이 아니고. 저 이거 풀고 틀렸었습니다. 왜 안 나오는가 해가지고 봤더니 반경이더라고요. 자, 줬던 거 H를 줬어요. 0.5mm 이하로 하고 싶대요. 0.5mm라는 건 0.005죠? 0.0005네요. 네. 그리고 시그마가 0.0728이래요. 그쵸?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반경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직경이라고 두고 풀어볼게요. 우리가 아는 모세관 높이식은, 상승 높이는
4 시그마 코사인 베타 모분의 감마 9800이죠. 무리니까 곱하기 D죠. D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0.0005였잖아요. 그리고 코사인 베타가 얼마다? 시그마는 0.0728 줬고 코사인 0도는 1이에요. 무시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계산기 같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풀면 얘가 0.0594가 나와요. 근데 단위가 미터니까 얘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59.4mm가 돼서 제가 아까 4번을 했는데 얘가 반경이라고 써놔가지고 반경은 저 대충 읽어서 문제죠. 반지름이고 직경이 지름이에요. 우리가 나온 얘는 직경이니까 반지름은 D를 2로 나눈 거고 59.4를 2로 나눠서 29.7mm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름의 비가 1대2인 두 개의 모세관을 물속의 수직으로 세울 때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관 속으로 올라가는 높이의 비는 4 시그마 코사인 베타 감마 D분의 H는 D 직경과 반비례하니까 얘가 1일 때 1 올라가면 얘가 2일 때 0.5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1대 2면 2대 1이 되겠죠. 그냥 시계 넣어보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고민하실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렸던 그 그림이죠. 원래 이쪽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림과 같은 매끄러운 유리관에 물이 채워져 있을 때 모세관 상승 높이 H는 약 몇 미터인가? H는 4분의 시그마 코사인 베타 감마 D가 되고, 전 사실 풀 때마다 계속 식을 적어요. 그래야 외워져서. 그러면 4 곱하기 0.073에 세탄 0이니까 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니까 9800에 곱하기 R이 1mm니까 2mm가 되고 그건 0.002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0.02로 미터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림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똑같은 문제죠. 그리고 모세관 현상에 있어서 물이 모세관을 따라 올라가는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높이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4 시그마 코사인 베타의 감마 D예요. 그러면 높이는 표면 장력과 비례하고요. 비중량과 반비례하고, 그리고 직경과 반비례하죠. 일단 우리가 아는 식에서 써놓고 표면 장력이 클수록 높이가 올라가네요. 쓴 김에 한번 해보면 관이 지름이 클수록 높이는 내려가고요. 밀도가 클수록 높이는 내려가죠. 왜냐면 감마라는 건 결국 로g분의 1이니까 로g랑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틀렸고,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식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건 단위니까 안 해오셔도 돼요. 사실 얘만 알아도 할 수 있으니까 요식 그리고 이 식만 외워주시면 되니까 한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